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은 씨와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네, 야호! 후루루! 준비된 게 이게 아닌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떡해요? 후루루! 후루루! 이하! 너무 좋네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저희가 살다 보면 뜻밖의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스포츠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저 같은 남성분들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깁스 한 번씩 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만약에 합병증까지 생긴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작년에 방송인 도경환 씨가요. 손가락 골절 수술을 했다가 감염이 되면서 무려 5번의 수술을 추가로 했다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런 골절 관련 감염이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다고 합니다. 사실 골절만 돼도 힘든데 여기에 감염까지 되면 치료도 더 어렵기 때문에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골절 연관 감염, 골수염의 진단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이 주치의 모셨습니다. 대구 영남대병원 정형외과 손희승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정형외과 외상세부 전문의 손희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골절 자체도 힘든데 합병증은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거든요. 오늘은 이 골절 중에서도 가장 예후가 좋지 않은 합병증, 골절 연관 감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골절이 발생하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경과로 회복을 하여도 환자분께는 많은 힘든 시간을 거쳐가야 합니다. 하지만 골절이 발생하고 나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뼈가 안 붙는 불유합, 그리고 뼈가 틀어져서 붙는 부정유합 등이 있는데 가장 심각하고 가장 예후가 안 좋은 것은 골절 후 발생한 감염입니다. 가장 예후가 안 좋은 게 이제 감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지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교수님, 골절이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경우도 있죠? 감염은 앞서 말씀드린 골절에 있을 수 있는 합병증들인 뼈가 안 붙는 불유합, 그리고 뼈가 틀어지는 부정유합이 흔히 다 같이 동반이 되고 동시에 암과 같이 재발을 잘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따라서 그 치료가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예후 또한 좋지 않아 절단까지 요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질환이 이전까지는 그 정의와 진단 그리고 치료가 정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병원마다 각기 다른 소견과 다른 치료를 행하기 때문에 더 그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감염으로 이어지기 쉬운 골절은 손상을 입은 당시 다친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온 개방성 골절의 경우 감염에 취약한 뼈가 이미 균들에 노출되었기에 감염의 위험이 높으며 수술 당시 광범위한 개방으로 뼈 주변 연부 조직의 손상과 뼈로 공급되는 혈류의 손상이 광범위한 경우 그리고 환자분이 당뇨가 있으시거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드신다거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흡연을 하시는 경우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골절 연관 감염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진단 알고리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앞서 소개해드린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정립한 골절 연관 감염을 진단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보시면 우선 수술적 접근을 하기 전에 저희가 골절 연관 감염을 확진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골절 부위 주변으로 누공, 즉 구멍이 발생하였거나 녹루라고 하여 고름이 나오는 길이 형성되었거나 상처가 녹아서 열렸으면 다른 추가적인 소견이 없어도 확진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골절 부위를 통하는 누공, 녹루가 발생하거나 상처가 열려버리면 이미 외부로부터 뼈나 골절 고정 기구로 균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뼈 그리고 골절 고정 기구는 감염이 발생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름이 나오는 것 자체만 있으면 바로 확진이 됩니다. 고름이 나오는 것이 단순히 뼈나 골절 고정기구는 괜찮고 봉합한 상처에서만 나온다고 간과할 수 있으나 감염에 취약한 뼈와 골절 고정기구 주변에서 이러한 고름이 발생하였다면 대부분 뼈와 골절 고정기구로 감염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확진이 됩니다. 지금 구멍이 나거나 고름이 나거나 이렇게 골절 연관 감염을 확진할 수 있는 증상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서 의심해봐야 하는 증상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확진은 아니지만 강력히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환자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는 증상들도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통증입니다.
통증이 체중 부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속 발생하며 통증이 지속 악화되거나 그리고 이전에 없던 통증이 새로 발생하였으면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증상입니다. 그리고 상처 주변으로 홍조, 이게 빨개지거나 아니면 부종이 발생하고 열감이 생기면 그리고 전신열이 발생한다면 또한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접 관절에 부종이 발생하면서 물이 찬다면 인접 관절로 감염이 전파되어 고름을 만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되거나 증가되거나 아니면 새로이 발생한 상처에서의 삼출물입니다. 수술 직후에는 발생할 수도 있으나 수술 상처에 삼출물이 지속되거나 증가, 새로이 발생한다면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말씀하신 삼출물은 이제 고름을 짰을 때 같이 나오는 이제 물을 의미하는 거죠. 네, 완전한 고름 같은 누런 양상은 아니더라도 네. 이제 상처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맑은 양상이라도 이렇게 물 이런 게 피가 나온다거나 하면 좀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도경환 씨 사례만 봐도 네. 진단을 받고 바로 종합병원으로 전원돼서 5번이나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절 연관 감염이 정말 즉시 수술밖에 답이 없는 건지 아니면 좀 진단 시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술적으로 상처를 열고 들어가서 감염이 있는지 확인하는 탐색술을 해야 합니다. 네. 감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그 범위가 넓어지기 쉬우며 그러면 그만큼 더 치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 발생 3주 이내에 진단이 되어서 바로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골절 고정 기구를 제거하지 않고도 치료의 성공률이 꽤 높게 보고가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늦어질수록 균들은 골절 고정 기구에서 굴락을 형성하고 바이오필름이라는 보호막을 만듭니다. 그러면 항생제나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침투가 불가하게 되어서 골절 고정 기구를 반드시 다 제거해줘야 합니다. 치료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네. 사실 말씀하신 수술적 탐색술도요, 결국에는 감염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감염내과라든지 네. 다른 과의 협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좋은 네. 질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과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상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의학과나 해기학과에 어느 위치가 감염이 가장 의심되는지, 어느 부위를 이제 균 검사를 해야 할지를 미리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염은 주로 연부 조직에 문제가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연부 조직을 재건하는 피판 이식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형외과와 미리 협업을 할 시기를 미리 상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내과에 수술 후에 어떤 항생제를 어느 기간 정도 사용할지를 미리 상의를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준비들을 미리 이렇게 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는 필요한 것이 항생제를 2주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통해서 어떠한 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면 항생제로 인해서 균이 억제가 되어서 균이 있지만 실제로는 있지만 균 검사에서는 균이 검출이 안 되는 위음성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2주간 꼭 항생제를 멈추고 수술을 시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또 계속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골절 연관 감염 수술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검사를 또 받게 될까요? 네, 수술 중에 해야 되는 검사는 무엇보다도 균 배양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골절 연관 감염에서 가장 확실한 검사는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들을 채취해서 균을 배지에 자라게 해서 확인하는 균 배양 검사입니다. 균 배양 검사를 할 때 또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때 균 배양 검사는 최소 6군데 이상을 이제 채취를 해야 됩니다. 각각 다른 위치에서 6군데 이상을 시행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균 배양 검사를 시행한 위치를 정확히 기입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어느 부위에서 균이 검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균 배양 검사할 때 네. 이게 균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좀 기록해두면 추후에 검사 결과 낼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오. 맞습니다. 네. 균 배양 검사를 시행한 위치를 표기해서 어느 위치에서 균이 나온지 알 수 있으면 추후 치료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나서 과연 균들이 완전히 제거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제거술 후에 다시 한번 균 배양 검사를 각 위치별로 표기하여 나가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감염균들이 제거술 후에 완전히 제거가 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어느 부위에 균이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린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좀 더 추후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균 배양 검사가 골절 관련 감염을 확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균 배양 검사가 2군데 이상에서 균이 검출되면 완전한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에서만 나오면 확진은 아니지만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균 배양 검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가 되겠고 최소 6부위에서 각기 다른 위치에서 검체를 추출하였을 때 2부위 이상에서 균이 검출되면 확진이 되고 네. 한 부위에서만 검출되면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균 배양 검사뿐만 아니라 조직 검사상에서 특수한 염색을 시행하였을 때 균이 확인되거나 동결 조직 검사에서 다형핵 백혈구가 5개 이상 확인되면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쯤 되면 네. 골절 연관 이 감염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치료받아야 되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대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교수님, 치료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니까 그만큼 치료에 앞서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이제 절제 범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절제를 할 것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에 도움 줄 수 있는 검사가 MRI와 PET-CT라는 검사들입니다. MRI는 이제 보편화되어서 다들 잘 아실 건데요. MRI는 뼈의 감염의 범위와 함께 주변 연부 조직으로의 감염의 범위까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MRI는 금속 기구가 있으면 신호 산란이 일어나 영상이 그 주변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절 연관 감염은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이전에 골절 수술을 시행해서 금속 고정 기구가 있기 때문에 MRI로는 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PET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검사는 본래 암을 보는 검사인데요. 암을 보는 동시에 감염이나 염증이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MRI에 달리 이제 금속 기구의 영향이 적어서 금속 기구가 있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CT 영상과 결합을 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제 CT를 촬영해서 이제 제거하고자 하는 부위가 잘 제거되었는지도 확인하는 데 용이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절제 후에는 뼈의 고정부터 또 더 나아가서 이식이 필요하면 이식까지 해야 할 텐데 이후에 또 추가로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자꾸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광범위하게 뼈가 제거되고 나면 뼈가 많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불안정한 뼈를 어떻게 고정할지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광범위 골결손, 뼈가 없는 상황에서도 충분한 고정을 해서 재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확실한 고정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절제한 만큼 어디에서 뼈를 채취해서 이식을 할 것이냐를 계획해야 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골반뼈를 많이 채취했습니다만 저와 저희 연구그룹에서는 무릎 주변 경골에서 채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에서는 골 재건에 더 경과가 좋은 이제 스폰지와 같은 해면골이 풍부하기 때문에 재건에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골절 연관 감염은 피부와 연부 조직 문제를 동반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피부, 연부 조직을 어떻게 재건할지도 미리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만약에 수술적 탐색술 후에 균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균이 검출이 되면 어떡해요? 수술 설마 다시 해야 돼요? 저도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네, 진짜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제 제거술을 시행한 이제 균 검사에서 균이 검출되면 네. 우리는 다음 단계 수술, 이제 고정술이나 재건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재발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는 다시 첫 번째 단계 수술로 들어가서 추가 이제 절제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제 균은 이제 육안으로 이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는 다 제거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이게 균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다음 단계 수술들을 시행하게 되면 이제 고정기구나 이제 이식한 뼈는 감염이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감염의 재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거술 후에 균 검사에서 균이 검출되면 저희는 너무 안타깝고 아쉽더라도 다시 추가적인 절제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럼 뼈의 결손을 재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일 텐데요. 주로 어떤 방법이 사용되나요? 네, 광범위한 골 결손을 재건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골 이전술과 유도막 기법입니다. 2가지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으나 골 이전술은 빠른 재활이 힘들고 외부에 외고정 장치가 오랜 기간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저희 연구그룹에서는 주로 유도막 기법을 사용합니다. 유도막 기법은
골 시멘트가 주변 연부 조직과 반응을 해서 막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막을 유도막이라고 부르고 그 유도막에서는 성장인자와 골 형성인자들이 풍부하게 방출되어서 유도막 안으로 골 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식한 골이 흡수가 적게 일어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뼈가 재건되어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이쯤 되면 실제 치료 사례도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자, 골조루 감염에 대한 치료 과정을 한 번 더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주실 환자는 좀 어떤 상태였는지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이제 이 환자분께서는 원위 경골 골절로 이제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았던 환자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처 부위가 다 녹아내렸습니다. 아이고. 녹아내려서 뼈가 노출이 되어 있었고 이게 실제 사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뼈가 녹아내려 있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행히도 환자분께서 뭐 고름이 거기서 나온다거나 다른 피 검사에서 이제 감염, 염증을 의심하는 검사 결과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술 시행하셨던 병원에서는 이제 감염보다는 이제 감염의 가능성은 좀 적게 보시고 이렇게 상처 이제 녹아내려는 피부를 다시 재건하는 수술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서 살펴본 이제 진단 알고리즘을 보시면 이게 상처가 녹아내린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확진을 할 수 있는 이제 진단 기준입니다. 네, 이렇게 상처가 녹아내려서 뼈가 이미 이제 외부로 노출됐으면 외부로부터 균이 이미 다 유입이 됐기 때문에 감염을 취약한 뼈는 감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로 즉각적인 이제 탐색술을 이제 다른 여러 과들과 상의 후에 시행을 했었고 이렇게 뼈가 이제 완전 죽은 부위가 광범위했었고 그 죽은 부위를 제거를 해서 살펴봤을 때 뼈 안으로는 고름이 가득 차 있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범위한 뼈를 모두 좀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뼈를 제거를 하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균 배양 검사를 제거술 후 전에 이제 각 위치별로 나가고 제거술 후에 또 이제 전부 다 잘 제거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각 부위별로 이제 균 검사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거술을 하는 위치로는 이제 항생제를 혼합한 골 시멘트를 빈 공간에 채워서 항생제를 이제 방출을 시킬 수 있게 하고 빈 공간에서 감염의 재발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임시로만 이제 고정술을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균 배양 검사입니다. 균 배양 검사를 시행 결과를 봤을 때 제거술 전에는 총 11군데 이제 검사를 나갔는데 11군데에서 모두 다 양성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거술 후에 이제 검사가 또 중요한데요. 네. 이 제거술 후 검사에서도 4군데에서 균이 남아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진단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봐도 수술적 탐색술을 시행했는데 2군데 이상에서 균이 나오면 확진입니다. 이분은 이제 총 15군데에서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확진을 할 수가 있었고 제거술 후에도 균이 4군데에서나 양성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인 이제 절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치료의 알고리즘인데 이제 첫 번째 수술에서 이렇게 제거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균 배양 검사 결과에서 제거술 후 균 배양 검사가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단계 수술로 진행을 못합니다. 진행을 할 수 없고 다시 첫 번째 단계인 제거술로 추가 제거술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추가 제거술을 시행했고 이때 추가 제거술은 이제 앞서서 이제 균 배양 검사에서 그 양성이 나왔던 위치 그 위치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서 이때도 또한 균 배양 검사를 시행했고 균 배양 검사상에서 다행히도 이제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술을 시행할 때는 이제 성형외과 협업을 해서 녹아내려는 상처를 이제 피판 이식술을 통해서 이제 재건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은 제거술 후에 균 배양 검사가 모두 음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드디어 두 번째 단계 수술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수술은 이제 완전한 고정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은 보시면 이렇게 광범위한 감염으로 인해서 뼈가 이미 너무 많이 절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고정할 수 있는 뼈의 면적이 너무 작은 상태였습니다. 발목 관절 바로 위로 이제 남아 있는 뼈가 너무 작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관절을 이제 희생을 하고 관절을 붙여버리는 유압술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럴 때 이제 관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 작게 남아 있는 뼈 조각에 이제 골절 고정 기구를 고정을 하고 그 빈 부분들을 이제 골 시멘트로 채우면서 같이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뼈 조각이 작지만도 이렇게 충분한 안정성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빈 공간들을 따로 또 이제 항생제 혼합한 골시멘트로 채워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재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완전한 고정술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때도 이제 세척술 전후로 모두 균 검사를 나갑니다. 균 검사를 나갔을 때 이분은 다행히도 이제 또 역시나 균이 다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저희는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단계 골 재건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골 재건술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유도막 기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유도막 기법은 보시는 것처럼 항생제를 혼합한 골시멘트 주변으로 연부 조직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하얀 이제 막을 만듭니다. 이 막을 유도막이 만들어졌고 이 유도막 아래로 이제 뼈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까 그 조각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제 시멘트로 이제 골절 고정 기구가 합쳐진 이제 부위에서 이 시멘트는 남겨두고 그 위로 이제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네, 뼈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제 뼈 이식을 할 때 골 채취하는 부위는 이제 반대쪽 무릎 경골뼈에서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측에서도 보면 이제 이미 골절 고정 기구가 있었지만 여기서도 뼈가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뼈를 채취를 해서 총 이렇게 한 약 40cc가 되는 자가골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뼈들을 채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것이 BMP2라고 하는 이제 골 형성 유도 단백질을 같이 혼합을 해줍니다. 이 BMP2를 이제 유도막 기법에서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 제 연구인데요. 보면 이제 재건되는 뼈의 골 밀도와 그리고 이제 힐링, 이제 치유가 되는 그 속도가 훨씬 유의하게 빠르게 됩니다. 따라서 광범위한 골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유용한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렇게 이제 유도막 아래로 이제 자가골과 BMP2를 함께 해서 이식을 해주었고 3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뼈가 이미 다 이어졌습니다. 아우, 뼈가 다행입니다. 네, 재건돼서 다 잘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을수록 골절 후에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우리 환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이제 골절 연관 감염은 환자분들도 그리고 저희 의사들도 이제 이 현실을 직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골절 연관 감염을 진단해서 이제 수술적 치료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그 현실을 받아들이시지 못하시고 치료를 이제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긍정적인 증상들에 눈이 가게 되고 감염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으신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술한 환자분이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가능하면 부정하고 싶고 제가 수술한 분이 감염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의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골절 연관 감염은 그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수록 예후는 더욱더 안 좋아집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치료가 막막하고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지 싶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현실을 직시하고 차근차근 치료를 해가 나가면 그 과정이 길고 힘들 수는 있지만 다시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니 용기와 힘을 내서 함께 치료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감염에 의해 뼈에 염증이 생기는 골수염의 진단,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당뇨병에 있는 환자분들도 조심하셔야겠지만 특히나 뼈 성장이 한창인 소아청소년기에도 우리 골절 후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영남대병원 정형외과 손희승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